우리 정부가 세계 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박하고 나선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다음 달 23일이고 또 정부는 그 안에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네, 최근 지소미아 종료로 미국과 껄끄러운 상황에서 통상마저 미국의 등을 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된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득과 실, 또 앞으로 통상 분야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할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 경기대 대학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오대원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일단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를 가짐으로써 좀 받았던 혜택이나 우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교수님한테 여쭤볼까요? 예. 우선 같은 차원에서는 제4부가 개발도상국의 우대 조치를 규정한 거죠. Special and Differential Statu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이 SDS 그 제4부에서 규정한 특혜 협상에서 지위에서 근거해서 6월 협상 당시에는 특히 농업 부문과 무역 구제 부문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세율도 높이 책정할 수 있게 했고 국내 보조라고 그러는 AMS라고 그러거든요. Measurement of Support라고 그러는 AMS에서도 많은 그것을 허용을 해줬죠. 그래서 감축 기간도 길고 감축폭도 작게 이렇게 해줬고 대미 관계에서 보면 미국이 이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같은 사부를 구현해서 도입한 게 GSP라고 있거든요.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라고 하는 일반 특혜 제도 요것에 의해서 우리도 80년대까지 이런 개도국으로서 대우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 미국은 어떤 근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개도국의 지위를 줄 수 없다고 하는지 또 기준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예,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에 우리 많은 혜택을 받아왔었는데 미국이 새로 내놓은 기준은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 문턱까지 가 있는 국가들까지 다 개도국이냐 하면서 4가지 기준을 제시했죠. 첫 번째 기준은 이 OECD 회원국이면서 또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7개 나라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G20 국가에 들어가면서도 또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10개 나라. 그리고 고소득 국가이면서도 이건 월드뱅크에서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지정해 놓은 이런 섹션이 있어요. 거기에 국가이면서도 개도국인 22개의 나라와 마지막에 이제 전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이면서도 개도국인 나라들을 17개를 지정했는데 우리는 이제 G20나 WTO나 G20나 OECD나 고소득 국가에 다 들어가면서도 마지막 0.5% 기준에서는 우리 2.9%나 차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 4가지 기준에 다 걸리는 나라가 됐어요. 이 미국이 제시한 기준에 다 부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개도국 지위를 줄 수 없다라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 그만큼 우리 경제가 좀 발전했다라는 좀 증거 같기도 한데 또 개도국 지위를 놓는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때도요.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가트에 그때 우리가 Korea as the Republic of Korea as a developing country라고 그랬더니 그냥 콜롬비아서부터 웬간 나라들이 손을 탁 들고 한국이 무슨 개도국이냐. 그때 자동차를 180만 대나 당시에 수출하면서 무슨 개도국이냐고 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가 다행히도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 선언 원칙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반대나 이렇게 반대 컨센서스가 없는 한 그냥 통과시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이런 나라, 특히 수출 품목을 보면 전부 고부가가치 품목만 수출하는 나라가 개도국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사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얻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다 절차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 할게 이렇게 포기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불행하게도
자기 선언 원칙으로 나는 개도국이다 그랬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철회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절차가 없어요. 규정된 절차가 없어요. 내가 선언해서 나는 개도국이다 그랬으니까 내가 포기한다고 그러면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지만 포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 선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또 DDA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거기 개발도상국 지위 개발도상국 분야의 그 워킹 그룹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무슨 새로운 절차나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그냥 선언하면 나가면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뭐 유지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고 포기를 한다면 우리 포기한다라고 선언하면 되는 그냥 거예요? 그만이에요. 그 누구한테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언 주체가 없죠. 왜냐하면 또 DDA가 움직여서 WTO가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할 주체가 없어 버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주로 이제 대미 관계에서 미국한테 선언하는 절차가 될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제시를 했던 그렇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뭐 WTO를 통해서 이걸 하라고 하는데 이 WTO가 모여야지 뭘 하는데 기능을 못 하니까. 네. 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정부가 뭔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처럼 들렸었는데 어제 정부가 특정 부처가 입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대놓고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어 하면 이익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지만 손해를 보는 쪽은 굉장히 큰 반응이 있겠죠. 하죠. 그 특정 부처라는 게 아마도 농수산부일 건데 그래서 이게 농업 분야에서 우리가 피해가 클 거란 말이죠. 이거를 대놓고 관료가 지금부터 우리 이래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이제 끝까지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라고 한 주체도 없고 명확하게 이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약간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개도국 지위를 하루라도 더 연장해 가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뭐 언론에 할 만한 건 아니고요. 지금 얘기 계속해 주신 것처럼 미국하고의 양자간에서 먼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피치 못하는 그런 형편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만약에 이런 협상이 개도국 협상이 진행된다면 그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 함께 언급되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제 빠질 거로 거의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도국주의를 유지하겠다고 억지를 써서 주장하기에도 참 곤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는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개도국지위에서 포기해서 유지해서 실력이 별로 없어요. 아, 유지해도. 왜냐하면 이미 UR 차원에서 WTO 차원의 약속한 기한이 이미 경과가 됐고 새로운 협상에서 우리한테 규정을 할 그게 없잖아요. 새로운 무슨 룰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WTO가 저렇게 펑셔닝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하기 없으니까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가장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은 포기를 선언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우리가 크레딧 주장하는 것. 예를 들면 일본이 그런 예가 있어요. 일본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 일본은 쌀을 우리나라보다 더 중시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쌀 문화예요. 본관에서 무슨 큰 영주가 큰 역할을 했을 때 쌀 몇 석짜리를 영주를 너한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쌀이 그만큼 중요한 나라인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쌀에 대해서 관세와 예외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대신 관세와 그 실질 관세율을 엄청나게 높이 받아가는 그 크레딧 받아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어차피 가능하지도 않은 거 주장하고 그다음에 유지의 실력도 별로 없는데 그걸 주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홍콩에 대만, 싱가포르처럼 탁 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얻을 거를 협상에서 빼내자 이거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기왕 포기를 할 거면 빨리 좀 포기를 하고 화끈하게 내주는 선제적으로 거죠. 우리가 뭐 다른 그러면서 조치들을 빨리 얻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제가 얘기가 그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대표적인 쌀 사례가 있는데 네네네. 그런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개도국지위를 놓고 얻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좀 개도국지위가 지금 대부분 이제 농산물하고 무역 구제 조치에서 일명 디미니미스 레벨이라고 최소 허용 기준 자체가 개도국은 높거든요. 몇 퍼센트 이상이 아니면 그거는 아예 취급을 안 해서
반덤핑 조치나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에서 빼주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반덤핑 조치들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주로 혜택을 받아왔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개도국으로서 주장할 만한 그런 품목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 교수님도 생각을 그렇게 갖고 계신가요? 빨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실제로 중국이 이번 압박의 최대 타겟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중국이 했던 얘기가 알겠다. 우리 그럼 G2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 이 그 개도국 지위에 대해서 억지로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발전 수준에 맞는 정도의 글로벌 경제에서 역할을 하겠다. 즉 시장을 개방하고 자본시장 개방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공산품에 대한 네. 관세를 인하하는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 단계, 그러니까 연착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억지로 개도국지위를 박탈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선언을 해서 얻을 거 얻어내는 중간적인 정도의 이런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들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 포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부를 두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네. 계시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2402님이 농업 타격 준비 없이 미국 눈치만 보고 단번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당장 직불금 문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좀 농업에 대해서 우려를 또 표명해 주셨고요. 네, 또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9700님도 농민들이 받을 충격은 미리미리 대비해 주세요. 제발 튼튼하다 안심해라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요. 미리 좀 있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준비를 해달라는 요청을 또 주셨고요. 네, 뭐 그밖에 다른 분들은 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샵 3698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뭐 문자에서도 확인이 됐다시피 지금 농축산물 그렇죠. 피해가 예상이 될 수밖에 네. 없는데 사실 앞서서도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 개도국 지위가 유지가 됐을 때는 농축수산물 그만큼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 우리나라의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 5개의 농산물, 즉 말하자면 돼지고기가 1위고요. 그다음 쌀, 쇠고기, 뭐 계란이라든지 이런 닭고기 관련된 거, 그다음 낙농품, 이 5가지가 전체 농업 생산의 52%를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집중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예를 좀 해달라라는 민간 품목에 넣어달라라고 하는 이런 그 협상을 아예 처음부터 좀 제대로 많이 받아내는 것이 네네. 중요하고 또 도하개발 어젠다라고 하는 DDA 협상이 네. 사실은 굉장히 진행되기 어려운 다자간 협상이거든요. 이 모든 개도국들이 그래 개도국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그래서 지금 교착 상태니까 이게 진행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실리를 취한다는 게 그에 합당한 조치를 우리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도가 진행이 안 돼서 우리 1조 4천억 원 이상의 이 보조금을 계속해서 좀 가능한 하루라도 더 오래 지속해서 제공을 하고 이런 제도들을 꼭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면 또 이런 쿼터에 한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국내 소비량의 4% 정도를 쿼터로 이게 열어줘가지고 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열어줘야 되는 이런 네. 조항들이 있는데 예. 이것이 선진국일 때의 의무예요. 근데 개도국일 때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2.7% 정도란 말이죠. 차이가 갭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 오늘 내일부터 바로 충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보조금의 지금 같은 형식의 바로 직접적으로 가격을 보전해 주는 방식은 점점 어려워지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농업의 이런 선진화를 개선하는 기회를 삼고 시간 좀 벌어놓는 동안 정부가 시간을 벌어놓는 동안에 최대한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한 거였었잖아요. 중국, 예. 중국은 가입할 때 2003년 WTO에 가입할 때 보면 이게 이제 말은 시장 경제라고 그러지만 사회주의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걸 뭐라고 했냐면 비시장 경제 지위라고 들어갔어요. non market economy status라고 들어갔어요. 이게 선진국하고 개도국의 중간쯤 되는 관세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하고 해서 양자 협상으로 어차피 타결을 해야 될 때 그렇죠. 지금 미국이 때리면 중국은 바로 보복 관세를 네. 때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개도국으로 취급을 하게 된다면 개도국에서 아닌 걸로 뺀다면 미국의 보복 관세는 관세 부과는 중국이 보복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선진국 레벨로 다시 매기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상의 협상의 레버리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중국을 그런데 발표를 하다 보니까 룰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한국이 끼어들어가고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이 들어간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철강, 알루미늄 작년에 했듯이 그 기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 것이니만큼 타겟은 우리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바로 이제 아까 내가 왜 시원하게 우리는 포기를 하자. 예. 그 대신 크레딧을 얻자는 얘기가 예. 바로 미중 간의 싸움을 해서 그 레버리지는 하라고 그러라고요. 우리는 그 컨트롤 베리어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미중 간에 뭘 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선언하고 크레딧은 우리가 차지하자. 그게 지금 가장 옵티멀한 스탠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사실 아까 오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좀 그 농업 분야, 농축산물 분야에서도 좀 치명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 뭐 돼지고기, 소고기, 낙농 이쪽 부분에 대해서 남겨놓는다든지 뭔가 우리가 개도국지위를 포기해도 지금의 혜택을 어느 정도는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좀 서서히 좀 혜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카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 그런 것도 사실상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지금 현재라고 하면 예를 들어 쌀이 제일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쌀은 우리가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서 그런데 만약에 개도국이 그 특별 품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쌀이에요, 우리는. 네. 근데 민간 품목만 되더라도 개도국의 경우에는 433%까지만 낮추면 돼요. 10년 후에까지. 천천히 낮춰서 433, 513%가 433%로 낮추는 거니까 10년 동안에 적응할 시간을 벌어가면서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 가야 되죠. 그런데 만약 네.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개도국지위를 포기했다. 라고 했을 때도 그래서 선진국으로서의 민간 품목이 우리는 393%까지만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5년 안에 걸쳐서 낮추면 되는 것이죠. 쌀이 일반 품목이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우리는 쌀을 예외로 인정해달라 했을 때 충격이 그래도 좀 감소할 수 있는 몇 개의 품목들에 대해서만 커버를 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우리는 개도국이하고 뻗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한테 오히려 한국 봐라, 한국도 개도국인데 우리한테 왜 그러냐라고 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보호하고 싶은 이 농축수산물의 이 특정 품목들, 쌀, 돼지고기, 뭐 낙농업이나 이런 닭고기나 이런 쪽만 좀 커버해서 보호를 해도 우리 전체 농산물 50% 이상을 보호하는 거니까 실리를 취하자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건 그러면 우리는 이 혜택을 만약에 우리가 좀 유지를 하고 가져간다고 했을 때 새로운 크레딧에 대한 어떤 그것까지 얻는다는 건 좀 다소 욕심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니 이게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예. 이 농산물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부터 특별 품목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딴 부분 협정문하고 농산물 협정물 보면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 딴 분에서는 이게 전부 허용이 아니라 바로 금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네. 농산물에서는 허용을 해줘요. 왜? 왜냐하면 농산물은 식량 안보 관련해서 안 먹으면 죽으니까. 네네. 그래서 기업 규범을 만들어서 보면 농업 규범은 굉장히 딴 제조업 규범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빨리 포기 선언을 하되 민간 품목 선언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사에서 농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한국은 적어도 OECD 가입할 때도 그랬지만 농업은 개도국이다. 나머지는 선진국일지 몰라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 데이터를 제시하면 돼요. 1.6헥타 평균밖에 안 네네. 되고 거기 우리가 농업 개도국이다. 생산, 농업은 우리가 전체 개도국이다. 인구가 8%인데 농업 생산액은 4%밖에 안 되니까 도시농 이렇게 가계에 비해서 GDP가 반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데이터 딱딱 제시해서 하면 네네. 따라서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되니 하면서 그런 기준을 제시해서 크레딧을 얻더라 이 얘기지. 그러면 이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라고 하면 뭔가 그 대체되는 새로운 협정이 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자기 선언 원칙에 의해서 나는 개도국이다고 개독지는 했다가 포기하고, 나는 예. 개도국 아니다라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절차가 가는 건 없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주로 해서 그럼 WTO 차원에서 개도국 기준을 만들 것이냐? 힘들단 말이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럼 미국이 USTR을 시켜가지고 이제 한국한테 압박을 줄 것인데 그때 미국하고의 협상을 하자 이거죠. 예. 사실 아까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 개도국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중국을 타깃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이 문제에 지금 휩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그 신경전 때문에 우리를 좀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설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 이제 철강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하고 태양광 패널 때도 그랬어요.
왜 우리는 중국 타겟하는데 우리가 끼어들어? 그러니까 미국이 특정 나라를 칠 수가 없으니까 기준을 정한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 이상을 수출하고 뭐 이런 나라에 대해서 지목을 하는데 우리가 그 기준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도 들어가고 터키, 멕시코도 들어갔으니 네네. 바로 이제 그런 때 우리가 선언을 하면서 미국한테 우리가 미국하고는 협상할 게 굉장히 더 많아요. 방위비 협상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 이제 또 곧 때릴 거죠. 관세 이런 있죠. 여러 가지 분야를 연계해서 크레딧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 교수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국에 좀 어떻게 보면 이용되는 카드 중 하나로 좀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우리는 너무 그 개도국 협상이라는 걸 시작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한 이 그렇죠. WTO 협상 이후로 너무 빨리 발전한 나라. 사실은 그 중에 제일 많이 발전한 나라가 되었어요. 네. 개도국 지위를 농산품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까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농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커버해야 되는 필수적인 이런 상품들과 양념 채소, 김장김치 같은 거를 담궈야 되는데 우리가 마늘, 양파 이런 데도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 품목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보조금 제도들도 개선해 나아가서 이거 좀 선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실 뒤로 돌려보면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공산품 분야에서 이런 개도국 지위를 조정하는 이건 사실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 정도 컸는데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서 관세를 우리한테 많이 부과하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불합리한데 누군가 조정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그 역할을 해준 것이라 볼 수 있거든요. 누군가 이 말을 꺼내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농산품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공산품에서의 이익은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기회니까 이걸 실리적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어떤 그런 통상 공세를 펼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괜히 원래는 중국을 타겟으로 했는데 그렇죠. 중국은 순순히 만약에 응하고 우리만 남으면 우리가 모난돌이 돼서 불똥이 괜히 우리가 우리한테 맞아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바보도 아닌데. 네. 중국을 타겟으로는 중국 타겟으로 하게 만들고 우리는 끼어서 시원하게 쿨하게 우리 네 가지 조건에 우리 한국은 전부 선진국 조건이에요. 우리는. 아까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말씀하셨죠. 아까 제시한 조건이 한국은 다 들어가는 유일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은 빨리 쿨하게 하고 민간 품목이라고 그래서 농업에서 얻어내는 것 이렇게 해야지 괜히 모난돌이 우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중국 카드간 걸 중국으로 괜히 가게 가만히 다 하라고요. 적막했네, 진짜. 그러고요. 네, 자 시청자분들 문자 주고 계시니까요.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9790님이 개도국이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네팔, 베트남이 개도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개도국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 얘기해 나라들보다 주신 것 많이 같아요. 발전돼 있다라는 예.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9765님은 언제까지 미국이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라고 좀 반대 의견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6974님은 미국과 더 이상 등지면 안 된다. 지소미아 때문에 날 서 있는 미국이 통상마저 뒤틀리면 한미 동맹 균열이 심해진다. 또 1253님 국익이 우선돼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명제이지만 꼭 지켜야 될 부분을 만져 주셨습니다. 네. 자, 끝자리 또 8611님은 이제 농민들 소몰고 국회 찾아갔던 것을 잊었습니까? 단순히 통상 부분만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 농촌 경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게 개도국지를 포기하는 거,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빨리 포기하고 일찌감치 크레딧을 크레딧을 좀 얻는 게 얻어야지. 보다 더 네. 전략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전략적인 제안 어떤 게 있는지 좀 한 말씀씩 해주세요. 예, 사실상 이거 농산품에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의 농부들이나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죠. 원래 예고했던 유예 기간은 이미 지나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개도국 졸업 제도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워낙 이쪽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못 해봤던 것이죠.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입장에서는 국익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미국이 시켜서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이제 이럴 때가 되었구나. 그럼 네. 이제 조정해 가자라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런 농산품, 특히 우리 식량 안보에 관련된 농산품에서는 정부에서 이 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서 실익이 가게 도와줄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해 가지고 해야 되는 단계다. 예, 그래서 경착륙을
할 것이냐 연착륙 그러니까 좀 충격을 급격하게 할 덜하게 것인가, 하면서 아니면 서서히 할 것인가 서서히 문제겠죠. 적응해야 할 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벌 것인가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잡아야 게 된다. 그게 현명하다는 것이죠. 네, 교수님께서. 네,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통상이나 안보 국제 관계는 이건 전부 아주 인터링크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도국들이 단순히 우리가 포기하고 뭐 이런 문제는 바로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딴 이슈들하고 관련해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방위비였어.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자동차 남아 있죠. 관세. 일본의 수출 규제된 미국의 중재. 요것들이 지금 큰 이슈로 남아 있는데 이거 실익도 없는 거 움켜쥐고 이러다가 괜히 더큰 원한 화가 낼 수 점을 있겠다. 우리가 맞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광노선 교수, 오대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